우리 할 일이 남았잖아. 이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박정민 씨가 총력열차 타는 거 보고 어떻게 이슈를 한번 만들어 제대로 한번 힌트 많이 봐주세요. 괜찮은데? 아빠 사랑 코카콜라. 듣고 있나요? 잠깐 있나요? 다시 유인 라디오. 나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취향이죠.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부터 외출 전 고심해서 고른 옷, 늘 마시는 커피 한 잔까지. 취향은 우리 일상 곳곳에 배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다 보면 나와 취향이 비슷한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괜히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여러분의 취향 속 한 부분이 되고 싶은 유인 라디오. 2월의 설렘을 가득 안고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이렇게 오프닝이 음악이 되게 좋네. 내 취향인 것 같아, 이 음악. 어때요, 여러분은?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유인 라디오가 에서 내가 말을 느리게 하는가 봐. 왜 지금 이렇게 느리게 하는 거야? 아니, 1.2배속 정도로 들으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신 분들은 1.2배속으로 들으세요. 가끔 내가 들을 때 답답할 때가 있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인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멈춘이들과 나의 취향이 같다는 것이겠죠?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문혜은 님이 울산 사는 멈춘이에요. 어릴 때부터 카페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올해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됐어요. 정오부터 자정까지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서 일하느라 다리도 퉁퉁 붓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는데도 내 가게라고 생각하니까 버틸 힘이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야식 먹으면서 유인 라디오 보다가 사연 보내봐요.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야, 진짜 축하드립니다. 내 카페가 있다는 거 어떤 기분일까? 카페 같은 데 가서 앉아있다 보면 사장님 되게 멋있어 보이고 바리스타 멋있어 보이고 나도 이런 카페 주인이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걸 진짜 이루셨네요, 혜은님. 아이고, 근데 고생이죠. 맞아요. 진짜 힘드실 거예요. 할 일이 진짜 얼마나 많겠어요, 하루 종일. 게다가 내 거면 좀 덜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내 거면 더 힘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지. 대충이 안 되고 막 다 잘하고 싶고 하니까 힘내서 잘 꾸려가 보시고요. 가보고 싶다, 이 카페. 자, 그럼 오늘의 만날 사람 모셔보겠습니다. 이분을 제가 처음 봬요. 정말 만나 뵙고 싶었고 진짜 궁금했어요. 그 생각만 해도 그냥 보고 싶은 사람이 됐고, 그 전에는 아니 실제로 보면 얼마나 잘생기셨을까?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보고 싶었던 그런 분입니다. 금방 모시고 올게요. 잠시만요. 스치는 기억 속에 머무는 나 그리운 얼굴들 어디에
있나 잊었던 이야기로 손짓한 나 마음을 잇는 유인 라디오. 네, 오늘의 만날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혈압도 유발하고 눈물샘도 자극하는 배우, 전 국민의 욕받이였다가 전 국민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배우, 특기가 인생캐 갱신인 배우 박해준 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구독자 멈춘이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박혜준입니다. 아니 저기 뭐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네요. 갑자기 사투리 받고 나니까 심장이 뭐 터질 것 같은데 우리 금명이랑 네. 너무 친한 친구잖아요. 맞아요. 저 그때 이제 이 채널을 알게 돼서 네. 이제 보게 됐는데 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예. 어쨌든 우리 딸 친구니까 네.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네, 어머님. 예, 좋은 친구를 사귀었나 뭐 이런 생각 들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멈춤 씨들, 네, 멈춤 씨 분들 저희 이렇게 뭐 재미없고 주책이더라도 예, 재밌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네. 집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이 시간을 그 초조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따님이 지금 아이유 씨가 오늘만을 드디어 내일이야. 어제도 문자로 드디어 내일이군. 저희가 정말 디데이로 잡고 네네네. 오늘을 굉장히 고대하면서 오.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아마 선배님께서는 모르시는 그 캐릭터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저희한테는. 네네네. 어떤 캐릭터냐면요. 항상 그녀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상형 같은 분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요? 오.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항상 저희끼리는 우리 이상형 예. 네. 그런 존재이십니다. 네, 뭐 어쨌든 나쁘지는 않죠. 예, 네. 좀 네. 선배님 그 수상 소감처럼 네. 너무 그래서 너무 좋고 저는 아까 제 조연상 후보였는데 그것만 준비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들 아직 안 자니? 내 아빠 여기 우리 팀 상 받아가지고 TV에 나왔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엉망이에요. 정말 엉망이고 이 공개된 자리에서 뭔가 말한다는 게 네. 정말 너무 이제 맞아요. 스트레스긴 한데 네. 근데 뭐 매번 그냥 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예. 근데 이렇게까지 그냥 이렇게 여과 없이 엉망이에요 하시는 분은 잘 없거든요. 그래요? 막 애쓰시고 막 이렇게 막 빈틈을 어떻게든 채우시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표내고 보여주시니까 저희가 너무 즐거워요, 사실. 제가 제 모토가 예. 잘하려고 하지 말자. 네. 너 어차피 뭐 그 정도인데 뭐 뭘 잘하겠어 네가 이런 마인드라 네. 아무래도 그냥 이제 직전에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네. 네. 오늘 그냥 그렇게 끝까지 네네네. 습습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도. 어쨌든 아무래도 그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네. 오늘 끝까지 편안하게 네네. 불편함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 참. 아니 선배님 네. 요즘에 그 영화 휴민트 이제 개봉 직전이기도 하고 해서 네네. 네. 엄청 바쁘시죠? 이제 조금씩 이제 바빠지겠죠. 이제 그쵸. 제가 지금 드라마랑 구교환 씨랑 지금 드라마 같이 찍고 있거든요. 네.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데 이제 조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드라마에 혹시 오정세 씨도 나오는? 네네네네네. 그거 작품. 그분도 여기 네. 오셔가지고 네. 더 습습하시다가 습습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그 첫 시간을 함께 해주실 배우분이 와 계시거든요. 저기 앉아서 기절하기 전에 모셔야 되거든요. 기절 직전이세요. 긴장을 좀 잘하시는 편이라. 아니 이 휴미트라는 작품이 무려 또 류승환 감독님의 영화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영화인가요? 국정원에 있는 네. 조과장 조인성 씨와
보이부의 저기 박정민 씨가 아, 이제 어떤 임무와 특수한 목적을 띠고 네. 블라디보스톡에 모이게 되는데 네. 블라디보스톡은 속된 말로 이제 저의 나와바리란 말이에요. 아,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격돌을 하게 되고 네. 그 와중에 이제 최선아 그 저 신세경 씨가 네. 임무 과정에서 약간 좀 되게 많은 흔들림을 가지게끔 하는 정보원 희생된 게 처음인가? 꼭 감시받을 행동을 해야 감시당하나? 내 정보원이야. 내가 알아서 해. 비밀도 진실도 차가운 얼음 바다에 수장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이 격돌하는 이야기. 황치성 역할 맡으셨고 박혜준님이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 네, 상당히 상당히 선한 사람으로 나오죠. 정말인가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을 굉장히 괴롭히는 인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러면은 내 구역이니까 네네. 제일 유리하신 거 아니에요? 제일 그쵸.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힘센 자의 역할 하면 어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좀 통쾌함이 있어요. 아 그래요? 말만 하면 다 되니까. 아무리 연기지만 말만 네. 하면 딱 되니까. 네네네. 그러면 컷하고 나면은 선배님은 바로 이렇게 네 이렇게 돌아오는 편이세요? 아니면 거기에 약간 심취하셔서 조금 그 에너지를 쉬는 시간에도 간직하는 편이세요? 컷하면 바로 풀려요. 지금처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컷하는 동시에 그냥 네. 동실동실. 덩실덩실. 네네네. 바로 이제 모니터 뛰어가서 보면서 이제. 그 예고편 보니까 네. 추격신이 엄청 긴장감 넘치던데 그런 몸 쓰는 것도 평소에 좀 훈련을 하셨어요? 다른 배우분들은 강도가 좀 되게 높은 액션을 했었고 네. 저는 이제 총기 액션만 있는데 잘 근데 총기 쐈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총 네네. 드는 거. 네. 근데 그게 폼이 잘 네. 안 나고 되게 무겁던데 총이 안 그러셨어요? 아니 그또 남자들은 네. 또 어릴 때부터 뭐 막대기만 주워줘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맞네. 그렇게 노는 네네 그런 게 있어서 선배님 나뭇가지로 막 그럼요 땅땅땅땅 네. 야 죽었어 그래서 그런지 진짜 그 예고편에서 엄청 폼 나더라고요, 정말. 아유 가진 폼은 다 잡았죠 네. 땅땅땅땅 한예종을 나오셨어요, 선배님, 그죠? 네네네 근데 한예종, 이기, 장동건, 이태리 조각상 이게 별명이었다고 하는데 진짜죠? 아니 누가 저한테 한예종 이기 장동건 뭐 이태리 조각상 부르는 사람 없었고요. 그러네. 불러보니까 네. 별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누군가 이제 기사에 네. 누군가가 아우 걔 뭐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와전이 된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이거는 뭐 납득이 안 갈 수가 없고 이 사진 기억나세요? 진짜 본인 맞으시죠? 네 저기 무슨 공연장 대기실 같은데 와,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지금 아마 저 숙취가 심해서 진짜? 머리를 잡고 있는 모습. 근데 이게 보정을 많이 했더라고. 저 사진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 얼굴이 벌게가지고 네. 그런 느낌. 숙취의 그 왜 약간 이렇게 색깔. 술이 안 깨나 연습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머리 조금 길러주시면 안 돼요? 저거 너무 멋있어요. 진짜 테리우스 그 자체예요. 제 머리가 곱슬머리라. 저거 그럼 천연이에요? 네, 저게 제 머리예요. 와, 네. 와, 컬이 저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데. 와, 그때는 너무 저게 싫어가지고. 왜요? 아니 잘생긴 얼굴이 콤플렉스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잘생긴 콤플렉스라기보다는 네. 그냥 연기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연기를 워낙에 못하니까 네. 그때 약간 핑계 삼아 좀 나는 인물이 이렇고 사실은 속은 네. 된장 청국장인데 자꾸 이렇게 스파게티 파스타로 포장이 되어 있어. 역할 자체는 이렇게 반듯한 거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그걸 잘 못하니까 네. 그런 데서 오는 약간 나 이거 진짜 너무 못하겠는데 좀 걱정도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멋있는 척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콤플렉스처럼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정말 초미남 아닙니다. 잘생김에 대해서 사실 1시간 정도 더 얘기하고 싶지만 네. 선배님이 너무 쑥스러워하시기 때문에 네네, 쑥스럽습니다. 휴민트가 정보 수집과 관련된 영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도 박해준님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해봤습니다. 네. 이름하여 박해준 정보 모음 집. 이런 코너 처음이시죠? 네.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박해준 씨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가면서 코너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시작해 볼게요. 수가 절로 나오는 명대사. 첫 번째로 얘기해 볼 작품은 드라마 부부의 세계입니다. 부부의 세계 2020년. 벌써 이게 5, 6년 전이구나. 이 16부작 중에 1초도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 그때 뭐 화제성이 엄청났고요. 제가 그때 농담으로 저희 회사에 이태호 역할 나 이태호 역할 좀 시켜줘. 내가 막 제가 이태호 역할 시켜줘 막 장난으로. 근데 이태호 역할을 제안받고 망설이셨다고. 아니 원작이 닥터 포스터라는 원작인데 네. 그걸 보고 나서 이 드라마나 너무나 사실 잘 만들어진 드라마더라고요. 다른 악역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는 욕을 좀 많이 먹는 그쵸. 역할이라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좀 계속 그게 사람들한테 기억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작품을 해볼까 이랬었던 큰일 날 기억이 뻔했다. 있습니다. 그럼 결정하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래 그냥 욕 한번 시원하게 먹어보자. 내가 그 다음 작품에서 내가 이거 지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와이프도 그거 왜 안 하냐라고 그러고 그때 변우주 감독님이 아마 그 작품을 무슨 작품 들어가신다고 좀 잠깐 너 시간 되냐 뭐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서 감독님한테 혹시나 그 작품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이거를 거절을 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가 욕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야 상대역이 누군데 뭐 김희애 선배님이 야 김희애랑 연기하는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예 그럼 할게요. 그렇게 혼나면 바로 이렇게 좀 하시는. 좀 다른 사람 말을 잘 믿는 편이고 좀 받으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이태호 역할을 잘 하신 건지 그 명대사 진짜 저도 수없이 여태까지도 하지만 그거 아직도 해 사람들이 진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죠. 할까요? 기분이 좋으니까 네. 좀 제대로 한번 시간을 좀 주시고. 좋아요. 완전 좋아요. 휴민트 많이 봐주세요. 네. 당신, 우리 할 일이 남았잖아. 이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칼을 약간 이렇게 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꼭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못해서 오늘 또 해봤습니다. 이게 맞아. 그때 몸이 되게 진짜로 몸이 표현하셨잖아요. 죄는 아니잖아 이게. 근데 제가 이게 진짜 궁금했는데 대본으로 보시고 연기하기 전에 그게 심한 말인지 몰랐다고 하셨다면서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진짜 사랑에 빠진 너무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맞아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는 말이.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뭐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천진난만한 이태호가 그렇죠. 그 친구는 할 수 있죠. 그 친구는 맞아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그냥 맞아. 그렇게 활자로 볼 때는 사랑에 빠진 게 당연히 쟤는 아니지.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타당해. 하지만 갑자기 캐릭터가 살아나고 상대와 이 상황이 생겨나니까 사랑이 쟤는 아니잖아. 이렇게 할 걸. 너무 재밌는데. 그리고 또 이 장면이 폭삭소가 수다 과몰입 방지용 영상으로 요즘 또 화제가 됐더라고요. 댓글들 보면 폭삭 과몰입하다 오열 방지용으로 보러 옴. 폭삭 정주행하고 도저히 마음이 안 달래져서 왔습니다. 이런 반응 좀 알고 계셨어요? 그 당시 들었던 얘기인데 네. 뭐 그렇게 보신다고들 네. 하는데 네. 그럴 수 있는 작품이었잖아요. 폭삭 맞아요. 속았수다가 그렇게 해서라도 좀 잠이 안 올 텐데 그렇게 좀 하셨으면. 제가 아이유 씨한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우는 연기가 많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힘들지 않았냐, 아빠만 보면 저절로 눈물이 너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뭐 가까이서 뵙고 있으니까 너무 알 것 같아요. 폭삭 속았수다 이후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너무 보기만 해도 이렇게 그쵸. 네, 이렇게 뭐 길에서 이제 뵈면 좀 되게 애처롭게 봐주시고 네. 아버지 하면서 불러주시고 네. 그래서 되게 좋았던 습니다. 폭삭 속았수다가 벌써 이제 1년이 다 돼가요. 맞아요. 예, 작년 3월에 했으니까 제주에서 태어난 요망진 반항아 애순이와 팔불출 무쇠 관식이의 모험 가득한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넷플릭스 시리즈였는데요. 극 중에서 우리 박혜준님이 맡으신 양관신 역은 세상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무쇠 과장 역할이었는데 정말 딱 맞는 옷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잘 소화하실 수 있는 배우분이 그 역할을 맡았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또 이제 명대사가 있잖아요. 네, 네. 예, 네. 이거는 진짜 마음 준비해야 돼. 이건 눈물 버튼이라서 마음을 준비하고 맞다 안 해주실 수도 있지. 보고 있는 우리 멈춘이들 다 눈물짜게 카메라 보고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다음에 써먹어야 되는데 딴 데서.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맞나요? 딴 데 써먹어야 되는데. 딴데 써먹어야 되는데. 따뜻하다 진짜. 정말 전국의 아들 딸을 울게 했던 아버지의 대사였어요. 네. 현실에서 두 아드님을 두신 아버지시죠. 네, 네. 선배님은 몇째이세요? 저는 삼형제 중 셋째. 막내이시구나. 그러면은 얜 진짜 애교가 많아 하는 타입이었어요? 아니요, 저는 완전 무뚝뚝 청개구리고 말 안 듣기도 했지만 그리고 뭐 그렇게 대답도 없고 네. 뭐 그냥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러면 네. 그렇게 뭘 하기 싫어했고 좀 반항적이어야 되나? 뭐. 그래서 정말 상관 마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정말 상관 마라. 네. 아니 그냥 엉망이다 엉망. 정말 상관 마라.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진짜요? 지금도 정말 상관 마라. 정말 상관하지 마세요, 어머니. 드라마를 가족분들도 보셨겠죠? 당연히. 그쵸. 반응이 어떠셨어요? 가족은 더 울 것 같아. 정말 네. 부모님들은 정말 네가 자랑스럽다. 네. 너무 우리 주변 친구들이 네. 너무 다 울고 와가지고 우리 관식이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네. 칭찬을 한다 그러고. 근데 뭐 고전에도 부부의 세계 할 때도 네. 되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연락이 네. 왔지만 네. 이렇게 좋은 반응은 또 처음이신가 봐요. 늘 내가 역할을 좀 삐딱하게 잡아가지고 늘 그랬는데 이 작품 하고 나서 부모님이
아니 효도 다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쨌든 우와. 저는 오히려 이 작품 끝나고 좀 부모님한테 좀 네. 더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드셨구나. 여전히 상관하지 말하지만 정말 장난하지 마세요. 아드님들도 봤나? 그 드라마 보셨어요? 우리 애들은 한 30분 이상 못 보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현실적이야. 보다가 시간을 계산해서 그럼 아빠 이거 보는 시간에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봐도 돼? 이렇게 돼서 나중에 천천히 봐라. 아, 그지. 아껴뒀다가 나중에 좀 20살쯤 돼서 보면은 오. TV 보는 시간을 제한을 해뒀는데 아, 그래요? 어느 정도 그걸 여기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와, 아무리 지금 히트작이고 아무리 우리 아빠가 나오지만 내가 이 제한된 시간을 여기다 이걸 쓸 수는 없으니까 자기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박해준 삼행시 중에 두 번째 운 띄워주시죠. 해. 까바뀐 올해. 박해준 씨는 2026년 들어서 새롭게 바뀐 게 있으신가요? 물론 얼마 안 됐지만요. 네. 새해가 되면은 전 같은 경우엔 굉장히 결심하는 게 많거든요.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오. 그냥 하던 거나 열심히 하자 뭐 그런 거고. 하긴 새로운 작품, 맞아요. 새로운 역할, 그게 매년 도전이고 그거 해내기에도 얼마나 벅차실 텐데, 그쵸? 근데 이제 박정민 씨가 이제 총력열차 타는 거 보고 네. 나도 저렇게 좀 어떻게 이슈를 한번 만들어. 농담이에요. 와, 진짜 보고 싶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이제 농담 삼아 한 얘기고 하던 거나 잘 그냥 하자라고. 아, 뭐 하나 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이요? 춤 같은 거 있잖아요. 어때요? 춤은 좀 못할 것 같고. 그거 아세요? 네. 이거 이렇게 비비면 여기서 빵 냄새 나는 건 아시죠? 아 몰라요? 에? 모르겠네. 진짜요? 네. 왜 모르지? 왜 빵 냄새가 나죠? 맞나요? 선배님. 괜찮은데? 근데 주먹을 비비면 냄새가 나요? 빵 냄새 나는 근데 이런 거. 거는 사실 제 눈치 빠르다고 했잖아요. 다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맞나요, 선배님 손은? 뭐 이게 왜 빵 냄새지? 예, 빵 냄새 나요. 심지어 나요? 네네. 선배님 나요? 그러면 선배님 네. 코카콜라를 입술을 닿지 않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유, 코카콜라. 오. 그러면 선배님 네. 그 절대 목을 움직이지 않은 채로는 좌우로 이게 왔다 갔다 안 되는 거 아세요? 해보세요. 목을 안 움직이고 목을 움직이면 안 돼요. 몸만.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시지? 왜? 이렇게요. 빨리 저처럼. 음악 깔아주세요. 근데 뭐. 선배님 이게 다 방금 전에 네. 애교자를 생성한 거예요. 선배님도 아. 모르게. 심지어 빵 냄새가 결국엔 난다고까지 하셨잖아요. 코카콜라는 왜 뭐예요? 아, 그거는 제가 당했던 거예요. 코카콜라를 입술을 닿지 않고 말해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그건 원래 입술이 안 닿는 거더라고요. 네. 맞아요. 알고 계셨던 네, 거예요? 그거는 역시 이거 되게 옛날 거거든요. 어릴 때 들었어요. 아니, 선배님이랑 함께 일했던 배우분들이 네. 이런 말씀을 주로 해주셨다고 해요. 평소에 내향형이지만 현장에서 유쾌하고 개그를 잘 던진다.
저도 사실 아이유 씨가 네네네. 진짜 현장에서 진짜 재밌으시다고 음. 너무 성격 좋으시다는 얘기를 매번 매 회차 때마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도 지금 선배님이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내향형이신 것 같긴 하지만 되게 재치 있으시고 시키는 건 다 해주시는 그런 타입 같으신데 어떤 타입이세요? 내향형이세요? 외향형이세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맨날 예전까지 계속 내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가만히 보면 제가 앞에 나가서 얘기도 잘하고 뭐 이런 거를 되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잘하고 싶은 아,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못하니 네. 자꾸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네. 관심 받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오, 속으로는 네.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가 잘하는 걸 뽐내고 싶기도 하고 네. 뭐 그렇기도 한데 네. 내가 그걸 잘 못하니 네. 그냥 이렇게 난 내성적이다라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아. 닫아뒀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선배님이 10대 아이돌인데 네. 내가 30년 뒤에 얼굴로 자고 일어났더니 뿅 바뀌어 있는데 활동은 해야 되는 역할이 들어오면 하실 거예요? 영혼은 10대 아이돌 그대로인 네, 거예요. 네. 아, 그럼 무대도 해야 되고 아. 막 실제로 오, 재밌겠는데요? 오! 그러면 네. 그런 거 할 때는 좀 안 쑥스러우세요? 연기니까? 아, 연기할 때는 뭐 대본이 있으면 그냥 대본에 있는 대로 어, 다 하죠. 아이돌이니까 막 그 무대에서 춤도 추고 마지막 엔딩 막 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거 하실 수 있으시죠? 누가 시켜줄 거예요? 그거 뭐 취해가지고 오늘 이거 보시는 관계자분이 무조건 이거 만드실 것 같은데요. 한 번만 그럼 엔딩 내가 10대 아이돌이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야, 잘하시네. 야, 와. 아까 평생에 걸쳐서 나무떼기로도 네. 총놀이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손으로 이게 총이다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어떻게? 아까처럼. 엔딩이에요. 10대고. 아이고 뭐 어려워요 뭐. 뭐 어려워. 와 눈빛이 아, 네. 아, 취했을 것 같은데. 이 모니터 해봐도 돼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신다. 네. 저희가 화면 이렇게 줄여서 요만하게 내보낼게요. 요만하게.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박혜준의 마지막 운 띄워주십시오. 준. 준비된 악역. 뭐 선배님 이미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로 뭐 활약 중이시지만 강렬한 악역으로도 많이 활약을 하셨었는데 영화 악질경찰 때 이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아직 부족하다. 더 극한 악역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혹시 이번에 휴민트의 황치성 역이 더 극한 악역인가요? 비슷비슷해요. 아, 아니 극한 악역이기보다는 조금 사람을 힘들게 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상대방의 어떤 약점을 나한테 그런 약점이 발각이 되면 네. 그 집요하게 그 약점을 요번에는 심리적으로든 뭐든 이렇게 좀 후벼 파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남의 약점 가지고는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가진 어떤 약점들을. 네. 그럼 저희가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면 좋을까요? 악역이라도 네. 귀여운 구석이 있거나 좀 불쌍한 구석이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배려를 안 해주셔도 저한테. 그냥 나쁜 놈 이런 마음으로 보면 더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영화? 영화 재밌습니다.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너무 기대를 하시니까 네. 그냥 뭐 영화나 한 편 보자. 휴민트 애가 유성환 감독이 찍었네.
그거나 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야? 야, 인성이 박해준 박정 네? 에이, 팝콘이나 먹으면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팝콘 하나도 못 먹고 이렇게 있으면 참 좋고. 와, 이 이상의 홍보 필요해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박해준 씨 이름 삼행시로 풀어봤던 박해준 정보모음집이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저희 이제 사랑의 낮 시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오, 선배님이랑 이렇게 연기를 좀 호흡해 볼 일이 생기다니. 진짜 못하는데 좀. 그러면 저희는 잠시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유인나의 유인 라디오. 유인나의 유인 라디오. 저는 벌써 지금 회사에 입사한 지 7년 차 어엿한 선배급입니다. 근데 요즘 큰 고민이 생겼어요. 새로 들어온 우리 팀 신입 때문인데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 깜짝이야. 좋은 아침입니다. 박사원님, 좋은 아침이에요. 아 선배님 제가 부하 직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왜냐니? 부하 직원이시지만 저보다 4살이나 많으신 연장자시잖아요. 선배님 점심 드셔야죠. 메뉴는 뭐로 할까요? 제가 미리 주문 넣어놓겠습니다. 아니 점심도 저랑 같이 드시게요? 아 그럼요. 왜요? 싫으세요? 아니에요. 싫긴요. 저야 좋죠. 뭘로 먹을까요? 김치찜 좋아하시죠? 요 옆 앞에 그 할매 김치찜 가실까요? 제가 뛰어가서 특별히 꽁치 김치찜으로 시켜놓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아셨죠? 그렇게 과하게 친한 척하시는 나이 많은 후배님 때문에 오늘도 불편한 하루를 보내고 드디어 퇴근 시간. 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선배님. 네. 왜요? 아 밖에 비 옵니다. 제가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택시 탈게요. 아이 퇴근 시간에 차도 막히고 택시비도 많이 나오는데 집도 여기서 멀잖아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미친놈인데 이거? 그렇게 결국 우리 후배의 차를 타고 꽉 막힌 도로를 달리게 됐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상황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차 많이 막히네. 너 졸리면 좀 자도 돼. 안 졸려요. 신경 꺼요. 너 아침에 수영 다닌다고 일찍 일어난다 하지 않았어? 안 피곤해? 내가 피곤한 게 과연 수영 때문일까요? 아님 우리 후배님 때문일까요? 야 왜 그래. 내 딴에는 너랑 친한 사이인 거 티 안 내려고 얼마나 애쓰는데. 아니 그게 더 문제예요. 왜 자꾸 님자까지 붙여가면서 깍듯하게 선배님 하는 건데요? 왜? 왜 불편하실까? 대학 때 네가 나 짝사랑했던 거 소문날까 봐? 네, 그렇습니다. 대학 때 제가 짝사랑했던 과 선배 오빠. 그게 지금 제게 과하게 깍듯해서 불편하게 하는 우리 팀 신입입니다. 내 흑역사의 장본인을 부하 직원으로 만나다니. 이거 실화냐? 선배 진짜 계속 이렇게 나 놀릴 거예요? 아니, 선배님 하는 것도 사실 나 놀리는 거죠, 그죠? 대학 때 너 아니랬는데. 대학 때는 나 좋아한다고 고백할 땐 진짜 귀엽고 풋풋했는데. 아빠, 저 오빠 좋아해. 하지마. 아니 하지마. 오빠
오빠 하지 저랑 마. 사귀실래? 하지 마. 오빠 사랑 코카콜라. 회사에선 선배님 하면서 불편하게 하고 밖에서 이렇게 절 놀리는 저보다 나이 많은 이 후배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죠? 오빠 제 마음 받아주세요. 네 제발요. 와, 오늘 배우신 거를 이렇게 다 네. 애드립으로 녹여주셔서 뭐 이게 애드립이라기보다는 어색해서 네.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걸로 떼어보려고 네. 했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오늘 사랑했나 제목은 후배님 모시기 문혜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제가 20살 때 좋아한 같은 과 오빠가 있어요. 당차게 고백했지만 거절당했죠. 좀 뻔한 시작과 결말이었지만 제겐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나 얼마 전 저희 회사에 신입들이 들어왔는데 세상에나 그 오빠가 제 아래 기수로 입사한 거예요. 저는 그냥 편하게 지내자고 말했지만 그 오빠는 다른 선배들한텐 안 그러면서 저한테만 군기 잡힌 척하면서 과하게 깍듯이 해요. 그럴 때마다 능글맞게 웃는 눈빛을 보면 저 놀리는 게 분명해서 더 약올라요. 저 나름 회사에서 카리스마 선배인데 제가 저 오빠 짝사랑했었다는 게 알려지면 좀 창피하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어른스럽게 변해버린 오빠를 다시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면서 좀 설레기도 하고 오빠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여친도 없다는데 저도 남친 없고 뭐 그냥 그렇다고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연을 보니까 네. 그 오빠가 네. 이분한테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은. 완전 있는 거죠, 아니 이거. 없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쵸? 그냥 그 본인도 그런 거를 그냥 무마하고 싶어하고. 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동생이죠. 동생이 좀 이렇게 뭐 호감이 생긴 건가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같더라고요. 하긴 네. 하나도 호감이 없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얘기 절대 다시 안 하죠, 안 꺼낼 하죠. 것 그냥 같아요. 일 열심히 하고 오히려 진짜 웃긴 것 같아요. 일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나는 정말 상관하지. 상관이 말고 그냥. 근데 이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 그때 기억으로 자꾸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랑 어떤 협박이요? 너 나 좋아했었잖아. 사람들한테 알린다 막 이러면 알린다 알려 이렇게. 네가 나 얼마나 쫓아다녔었는지. 근데 너 놀린 그런 사람이면 이제 안 좋고 순수하게 그 사람도 호감이 있어서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거면 네. 만나서 또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뭐 은근히 이렇게 또 같은 차 타기도 하고 하면서 진짜 그냥 장난꾸러기라서 소문내려고 하는 건지 나한테 호감이 그건 있는 건지 곤란한데.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 마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모르죠. 상관없어요. 난 정말 상관없어. 아, 정답이에요 그게. 네. 잘 모르죠. 아니 근데 또 이렇게 했다가 또 그분 또 네. 그 사정이 있는데 또 남자분이 마음에 있는 것 같긴 하긴 하더라고요. 선배님도 옛날에 막 학생 때 네. 그땐 진짜 좋아하면 장난치잖아요. 장난꾸러기셨어요? 10대 때? 이 학생 머리 이렇게 묶어놓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뒤에서 네, 그런 거요. 괜히 뭐 이렇게 하는 네, 거. 네. 그 친구를 좋아해서 그런 거 보기보다는 머리가 이렇게 걸리고 그러니까 책상이랑 의자랑 이렇게 살짝 집어넣고 살짝 그냥 아주 빠지면 빠져요. 근데 약간 뭐 머리카락 하나 정도 빠지는 정도? 뭐 그 뭔지 정도. 알아? 네. 그게 제일 짜증나. 아 그래요? 이 남자가 진짜로 그냥 장난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실 수 있었던 그럴 수도 거구나. 있죠. 네.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는 모르겠다. 뭐 정확하게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못 해드리겠다.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바이바이. 네네. 호감은 있는 것 같다 그 친구가 당신한테. 와 진짜 연애 상담 할 일이 생기면 선배님한테 하고 싶어요. 진짜 팩폭할 것 같아.
누가 연애 상담을 왔는데 네. 선배한테 나 이러이러했다. 근데 들어봤더니 선배님 듣기에 상대가 얘를 전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네. 근데 얘 혼자 착각에 빠진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좋아하는 거죠.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상처받을까봐 뭐 어떻게 거짓말을 보태준다든가 그래 진짜 관심이 있나 보다 그래도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이러지 않고 그냥 너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아니 그게 분명하면 네. 내가 볼 때 너무나 분명하면 네. 그래 어떡하니 뭐 힘들겠다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뭐 하면 그 친구 마음을 돌릴 네.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쵸 상담 코너 하나 짜고 싶어요 선배님이랑 안 돼. 안 돼요? 그게 왜요 아니라 선배님 그게 우리 아니라 어디서 SBS나 MBC 이런 커다란 방송국에서 만약에 도사 박해준 도사로 모시고 싶다 팩폭을 좀 듣고 싶다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전혀요? 사람들한테 네. 좋은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 배우 박해준 씨와 함께 했는데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에요. 네. 자세가 진짜 너무 착해요. 말씀하세요. 너무 어색해요 지금. 그래요? 안 전혀 안 해보시던 것 어색한데? 같은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이게 늘 그렇듯이 제가 이제 뭐 마음 먹고 나오면 또 그렇게 불편하진 또 않네요. 다 그쵸? 지나고 나면 네. 또 그게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해놓고 이런 소리. 심지어 오늘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여기 그냥 웃어주시는 건지 이렇게 빵빵 웃어주셔가지고 진짜요. 진짜 너무 약간 웃겼어요. 신나가지고 뭐지 이렇게 걱정 많이 했는데 제가 보면 압니다. 진짜 네. 찐입니다. 네. 많이들 얘기할게요. 여기 재밌다고. 네. 네. 꼭 좀 소문내 주세요. 네. 그리고 선배님도 꼭 또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또 뭔가 작품 하시면 네. 새로운 데 가면은 또 거기 그 새로운 그 어색함을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늘 이렇게 터놨으니까 그럼요. 언제든지. 진짜 불러주시면 네. 그때 저 그렇게 두목한테 하시더니 불러주시면 불러주시면 네, 다른 분들 모시고 네. 야 여기야 여기 들어와 여기. 차 한잔하고 가. 네. 네 언제나 네. 언제든지 네. 다 모시고 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명절에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명절에 이제 가족들과 보내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무대 인사도 하고 그쵸. 유니트 홍보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잘해줘야죠 애들한테 또. 네. 그러면 저도 개봉하자마자 네. 영화 아, 그냥 네. 팝콘이나 먹으러 간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배님. 네. 그러면 마지막 인사 혹시 멈춤식 정말 또 와가지고 뭐 주책이 또 아니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왜 멈춤이에요? 여기에 멈춰 있는 멈춘이들이라서 멈춘이. 여기에 멈췄구나. 근데 선배님 딴 데- 멈춤이 멈춤씨 거기 멈춰. 그거예요. 멈춰. 딴짓하지 마. 그거예요. 네, 어쨌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유인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큐미트도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인나의 유인 라디오. 네, 정말 너무 좋은 사람 박혜준 씨 잘 보내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여름 구름님이 저에겐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취미 부자 그리고 상습 중독 포기자. 제가 도파민 중독자라 재밌는 걸 찾아다니기도 하고 관심이 생기면 바로바로 시작하는 편인데요. 초반에 불탔던 마음과 달리 막상 시작만 하면 조금만 힘들어져도 자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해본 게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친구가 기타 치는 게 재밌어 보여서 바로 기타도 구매하고 레슨도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흥미가 뚝 떨어져서 방구석에 방치 중입니다. 올해는 좀 고쳐보고 싶은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아, 진짜 하이파이브 하고 싶다. 진짜 저랑 너무 비슷하신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요. 우리 여름구름님은 기타를 사고 한 달을 하다가 그만두시잖아요. 저는 일단 기타를 사요. 그다음 시작은 안 해요. 왜냐면 완벽하게 내가 이거를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한 다음에 평생 하리라 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한 번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피아노도 사실 몇 달 전에 샀거든요. 한 번도 안 쳤어요. 계속 보고 너 기다려. 내가 진짜 조만간 준비 다 되고 나면은 내가 진짜 죽는 날까지 너 진짜 괴롭혀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모셔두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고쳐야 좋을까요? 이렇게 답이 없다니. 근데 뭐 이렇게 관심 가는 게 많다는 거 그거 자체가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퍼즐을 맞추려고 할 때 처음부터 완성된 그림을 떠올리면 시작 전부터 괜히 막막해지잖아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 맞는 조각을 찾아서 하나하나 끼워 맞추다 보면 어느새 완성된 그림이 조금씩 드러나고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지금 해낼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을 천천히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금방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될 거고요.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